네, 다음으로는 박태정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의 박태정 교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주일 전 이 시간에 저는 이제 2024 사회복지관 지표개선위원회의 이 회의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그 자리에 또 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 전에는 여성플라자에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과 이거 큰일 났다라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서 이 자리에 앉으니까 우리 서울복지관협회 선생님들이나 연구자분들은 상당히 마음이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마음이 가볍습니다. 코멘트만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저는 고민을 했어요. 오늘 여기에 이제 와달라라는 말씀을 듣고 사실 뭐 저는 또 업이 가르치는 사람이어서 선생인데 일주일 전에는 제가 있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만 오늘 저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실까? 제가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당사자, 평가 주체, 피평가 기관, 뭐 평가자 이런 거에서 반걸음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저라는 사람의 영역도 그렇고 역할도 그래서 반걸음만 떨어져 있는 사람이 봤었을 때 연구하신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평가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달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뜬구름 잡게 돼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 사회복지 현장 계신 분들은 선생들은 뜬구름 잡아 그러는데 오늘 제가 뜬구름을 얼마나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걸음만 떨어져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연구 결과 발표하시면서도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주셨던 서울시 재단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평가 목적이라는 말씀들을 참 공통적으로 하세요. 우리 당사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의 평가 목적을 잘 따라서 우리 이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한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는 평가 목적은 없습니다. 평가하라고 되어 있지. 엄밀히 평가의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가를 하고 나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 없는 평가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평가는 결과값이 나와야 되고 그 결과를 알려야 되는데 우리도 알아야 되고 근데 우리가 아는 거에서 그친다면은 사실 이렇게 3년마다 한 번씩 이 난장을 펼칠 필요가 없겠죠. 자체 평가를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개 평가를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알리고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누군가는 서울시도 아니고 재단도 아니고 결국은 지역사회랑 지역사회 주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고객이 누군가라는 지점에서 본다면은 이 평가의 결과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주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의 목적이나 방향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본다면 이 평가 결과를 두고 섣불리 서열을 매겨서도 안 될 것이고요. 평가 목적이랑 이어 본다면은 우리가 서열을 잡고 순위를 매기기 위함은 절대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떤 뭐 금전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대단한 포상을 하는 것도 이런 목적에 생각해 보면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3의 방법이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보건복지부의 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전에 96년 시범평가 또 서울형 뭐 2016년 시범평가부터 해가지고 쭉 지금까지 봐왔을 때 평가는 정말 애를 쓰고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알려내고 어떻게 피드백을 하고 어떻게 환류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알려드려야 될 대상은 지역 주민이고 지역 사회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뭐 명칭이 보상이라는 말은 참 안 맞습니다만은 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있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연구 결과물에 아마 주관식 내용 같은데 그게 뭐 인증일 수도 있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컨설팅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우리가 잘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평가를 받으면 지적이 생기죠. 어려운 부분, 좀 아쉬웠던 부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어렵고 아쉬웠으니까 내가 더 잘하고 싶고 이 부분을 고치고 싶을 거잖아요. 당사자 모든 기관들은. 근데 사실 그러고 난 다음 끝인 거예요. 가르치는 교육자 입장에 생각해 보면 시험 치고 나서 이건 뭐냐 하면 그냥 혼만 내고는 돌아서 버리는 그런 일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우리 서로가 혼을 내고 야단을 치고 지적을 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 맞다나 최저 기준 혹은 최적 기준을 더 잘 올리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사회랑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일을 잘해가지고 좋은 정말 이 지역사회 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이바지할 것인가를 보고 있다면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아쉬움이 있는 지점에 대해서 뭐 그 주체가 어디라고 제가 콕 찍어서 이 자리에서 말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교육이나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잘하는 거는 잘하는 대로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좀 아쉬웠던 곳에 대해서는 그 아쉬운 점을 보완 개선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또 그런 텃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건 사실 테크니컬한 부분인데요. 뭐 그냥 제가 반걸음 떨어져서 하고 싶은 말 하고 가는 자리니까 그냥 제가 마음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공기관 평가하거나, 뭐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대학 평가하거나 큰 일이거든요. 근데 대학 평가를 하고 나면 예를 들면 온 동네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에 막 이렇게 나와요. 어떤 대학이 1등을 했다. 심지어 뭐 요즘에는 영국에서 남의 나라 대학 평가한 것도 막 보도를 하잖아요. 그죠? 저는 마찬가지로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에 정말 좋은, 아까 우수사업 사례란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례가 나왔으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피드백으로 말씀하시는 게 우수 사례를 보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우리한테 옆에 기관에 가서 야, 우리가 이번에 이 사업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거 해봐, 이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지역사회의 고객이신 주민들에게 우리 이거 정말 잘하고 있어서 혹시 모르시면은 이거 꼭 하세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신 세금으로 아깝지 않게 우리가 이런 역할을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차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수한 사례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 평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좀 잘 엮으셔서 지역일간지나 중앙일간지에 좀 시리즈로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구는 제가 일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요즘에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창구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역과 접점이 최대한 넓은 지점으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좀 보여주면, 사실 돈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칭찬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일을 드러내고 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예산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좀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지역에 보여드리고,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이 이런 일을 하는 곳이구나, 아 그렇구나라는 부분에서 피드백을 조금 더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나 또 우리 옆에 계시는 또 재단에 대해서도 의견인데요. 그 지표 영역이 3가지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제 복지관에서 정말 검사 많이 당하시잖아요. 행정상무감사, 뭐 의회감사, 지도감독, 법인감독, 아마 1년에 수도 없이 많이 받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대충 보니까 의회, 이제 지방의회 단위로 의회가 열리니까
의회에서 지적된 사안 가지고 거의 뭐 또 감사 수준으로 또 해명 자료 내야 되고 막 이런 피드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지점에서 본다면은 법적으로 지금 이미 수행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고 안 하면 큰일 나는 일들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평가 지표로는 제 생각에는 들어올 필요가 이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 관리 지표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우리가 당연히 안 하면 안 되는, 그래서 그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견제와 감시와 모니터를 받고 있고 안 해버렸을 땐 평가가 문제가 아니고 아예 이 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피곤하시잖아요. 오히려 그 관리 영역을 최대한 좀 스마트하게 좀 이렇게 좀 간결하게 만들고 집중해야 될 거는 조직과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평가를 하는 이유가 우리 사업에 대해서 반성하고 보여드리고 보고하기 위함이라면은 외부의 장치로부터 구속을 받는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3년 동안 또다시 이거를 서류를 만들고 증빙하고 이미 구속과 감시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지표를 좀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이번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번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다듬은 시도가 있었으니까 아쉬움이 있을 수 있더라도 첫 술에는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저도 또 그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어서 또 바로 붙여서 변명을 드리자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의견도 드렸으니까 그 다음 해의 지표에서는 좀 더 본질적인 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적인 구속 내지는 강제 요건을 이행하고 있는 지점에 있어서는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번에 이제 협회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건 어쩌면은 제가 이제 재단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서울시에도 또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평가를 하면 이제 평가 결과 값들이 쭉 있을 거예요, 해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각 지표가 있고 영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 영역의 어떤 지표와 어떤 사업 역량이나 조직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고 이게 뭐 1차 평가 시, 2차 평가 시, 3차 평가 시 얼마나 달라질까, 얼마나 같을까 다를까. 우리가 이제 한 10년 되거든요.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그런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중간관리자 또 시설장 전문성을 평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중간관리자의 전문성이라는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예컨대 조직의 어떤 지표도 좋은 점수를 받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우수 사업을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은 기관이 예컨대 직원 교육도 잘하고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시기에 왔다는 게 또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거는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연결의 정합성이 센 부분을 찾아서 그거를 실제로 교육을 하든 훈련을 하든 사업 디자인을 하든 근거 있게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걸 한번 점검을 해보면 이거는 사실상 그냥 질문일 뿐이지 이 평가의 어떤 목적이나 정합성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다라고 보여진다면 그 어떤 것과도 관련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은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럼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10년에 가까운 로데이터를 가지고 영역 간, 지표 간 이 관계 분석이라는 부분도 좀 데이터를 축적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어떤 주체가 되었든지 간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또 재단에서 말씀을 이미 말미에 하신 것 같아서 좀 애를 더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는 이 사회복지관 평가는 사회복지관 평가였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평가 항목들을 쭉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부분 지역 정부로부터 대체로 우리가 법인이 속해 있으니까 법인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는데 지표를 보다 보면 법인한테 물어야 될 것을 복지관한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법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복지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법인에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는 부분도 보여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관이라는 단위 시설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단위 시설을 잘 이렇게 역량을 체크하고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정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할당된 시간을 좀 채운 것 같아요. 뒤에 국장님이 이제 그만하라는 눈초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빨리 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천천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한 4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태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지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주셨고 그것이 연구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책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고민을 해서든 그래서 지표들이 좀 정리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평가 자체가 아니라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크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